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SBS에서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 방송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방송은 패션 브랜드인 FNF가 FNF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이고요. 현재 아무런 오디션 방송 경쟁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상파 SBS가 토요일 오후 5시라는 골든타임에 배치를 했지만 1회 시청률이 1.1%로 시작을 했어요. 직전 MBC에서 했던 소년 판타지는 계속 0%대 시청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안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소년 판타지는 목요일 방송이라서 좀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보통 남성 버전의 시청률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역시 프로그램과 출연진의 화제성도 탑 10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방송의 시청률이 낮으면 아무리 팬덤이 형성된다고 해도 화제성 랭킹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이화에서 더 좋은 멤버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1대1 배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승비와 오유나님의 대결이에요. 둘이 같은 방송에 나왔었다고 하네요. 안승비님은 노래를 잘하네. 몇 살이지? 2010년생이면 중학생인가? 역시 어릴 때는 호흡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컬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의 컨트롤을 잘하고 호흡의 컨트롤도 잘하는데 아직 호흡의 힘만 약한 상태예요. 이거는 아직 성장을 다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의 기술적인 능력만 보면 참가자 중에서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춤도 힘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네, 오윤아가 한 살이 더 많네요. 그러나 노래랑 춤 모두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나요. 오윤아님은 그냥 전 아이에서 괜찮게 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안승빈님이 3대2로 이겼네요. 다음 대결은 장수아님과 나루미님의 대결입니다. 일본의 나루미님. 원래 2009년생이면 이런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그 현장 오디션 보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 실력도 안 되거든요. 나루미님은 집에서 연습하거나 혼자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동작을 좀 작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노래랑 춤 둘 다 괜찮게 해서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루미님이 이기겠죠. 나루미님이 5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장수아님은 이 방송에서 탈락을 해도 많은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영입을 하려고 연락이 갈 것 같아요. FNF가 영리하다면 이런 참가자들은 계약으로 묻겠죠. 다음 참가자는 가비님인데요. 이거 1화 때도 그랬는데 지금 상대 참가자가 엄청 무대를 못해서 참가자 배려 차원에서 무대는 편집을 하더라도 어차피 1대1로 대결을 하는데 한 명을 비춰줄 거면 상대하는 사람 이름이라도 노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몇몇 참가자들은 아예 그냥 이름조차 공개를 안 하고 통편집을 하거든요. 이게 그 토요일날 황금 시간대에 배치를 해서 1시간 30분 방송 시간을 맞추느라 편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보통 다른 오디션은 막 2시간에서 2시간 30분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두 명이 대결을 하는데 한 명을 보내주는데 나머지 한 명을 아예 이름조차 대결 상대가 누군지조차 공개 안 하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비는 춤 동작이 둔탁하긴 해요. 근데 노래는 괜찮게 했고 그래도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가비는 초반에 상위권을 유지할 것 같네요. 여기도 한 명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소수민족인 안신이라고 해요. 2010년생이고 그냥 그거네. 전형적인 틱코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틱톡 댄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막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계속 추다가 유명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춤의 기본기가 약해서 디테일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포인트 안무들만 표현력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쁘게 보이는 안무, 영상에서는 그 딱 포인트만 보여주면 되니까. 노래도 배워본 적 없이 그냥 부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만 노래에서 나쁜 버릇이 없기 때문에 노래는 이제 배우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음 대결은 필리핀의 젤리 단카님과 일본의 제이라님이 한다고 합니다. 제이라님은 일본과 미국의 혼혈이라고 하네요. 젤리 단카님도 그냥 장기자랑 하러 나왔어요. 근데 역시 영어권 언어에 익숙해서 그런지 소리의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이라님도 어쩌면 영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이라님은 일본어의 공간을 더 많이 쓰네. 근데 다들 춤을 잘못 배웠어. 이거 어려운 대결인데요. 왜냐면 둘 다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춤은 조금 연습을 했지만 기본기가 아직 없는 상태고, 노래는 거의 연습을 안 한 상태 같아요. 근데 젤리당카님은 그냥 도화지 상태로 한 거고, 제이라님은 뭔가 그래도 꾸며서 뭔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이라님에게 지금 안 좋은 버릇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스타일대로라면 젤리당카 같은 단점이 적은 스타일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 젤리당카는 거기에 더해서 너무 느슨한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충하는 느낌조차 있었어요. 본인 원래 성격이 저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둘 중에서는 조금 열정을 보여줬던 제이라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제이라님이 3대2로 이겼네요. 뭐야, 설마 벌써 1라운드 끝은 아니겠죠? 이러면 큰일 나는데? 끝났네. 그러니까 1라운드가 2개의 무대로 돼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무대의 분량은 끝이네요. 와, 이게 첫 번째 배틀에서 보여줄 만한 무대가 이게 끝이라고 하면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났는데? 반가운 설렘을 기대했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나온 참가자들의 첫 번째 무대로 봤을 때는 반가운 설렘 첫 번째 무대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큰 차이인데요? 반가운 설렘의 세미파이널, 그러니까 파이널도 아니고 준결승, 세미파이널에도 아무도 진출 못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호, 제작진들이 숨겨놓은 참가자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숨겨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정 팬층이 없는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시청자들에게 처음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그 무대에서 팬덤을 확보할 수 있는 참가자들을 다 꺼내놔야 되거든요. 1라운드에서 한 번의 대결을 더 하는데요. 첫 번째 대결의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서 이제 팀으로 배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참가자들로 팀 퍼포먼스를 하면 대참사가 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숨길 수도 없고, 팀 대결도 안 보여주는 팀을 만들려나? 편집을 하려나 설마? 3일밖에 연습을 안 했다고요, 이 팀 무대도. 그리고 팀 대결에서 이긴 멤버 중에서 50%는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진출을 하고요. 그 합격 인원 중에 나머지 50%는 온라인 투표 상위권 멤버들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권예진, 미라, 바네사, 박예현, 야마구치 유리코, 요나, 저우지아치, 제시카님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분량이 너무 다 적다. 1시간 반짜리 방송이니까. 연습 장면에서도 특이한 뭐가 없네. 이게 의미가 있는 무대인지 모르겠네. 아니, 랩은 한국인한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인이 하는데도 못하네. 미안. 이렇게 외국인 참가자들을 많이 모았으면 방송 전에 사전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사가 이 방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반가운 설렘도 방송 시작 전에 그 예비 참가자들을 다 모아서 2달인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하이브에서 진행한 미국 현지화 오디션도 사전 트레이닝을 몇 달 하고 나서 방송 촬영을 했거든요. 그냥 데리고 와서 방송하면은 방송도 망하고 참가자들도 망신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도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더 길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가비, 권은영, 나코, 불인단, 오다은, 유리, 임서원, 최혜린님의 무대입니다. 권은영님은 한국 사람인데 뭐 서양에서 자랐나?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말하네, 발음이. 그래, 그래도 이 정도 무대는 돼야지. 이 무대는 그래도 장기자랑 수준은 벗어났어요. 일단 각자 맡은 파트의 분량 차이가 많이 나서 분량이 많은 멤버들이 유리했거든요. 그 와중에 최혜린 양은 본인 파트를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무대에서 가장 이 무대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최혜린 양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혜린 양이 걸스플래닛에 나왔던 멤버잖아요. 이번에는 뭐 경험도 있으니까 더 잘하길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나코님도 작은 파트 안에서도 이 곡에 잘 어울리는 멤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서은 양은 어릴 때부터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런 방송에 잘 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도 딱 막 정형화된 그런 만들어진 텐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저 나이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젠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두 번째 팀이 이기겠죠. 네, 두 번째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팀에서도 반만 일단 진출 확정이니까 4대1로? 뭐야, 그럼 첫 번째 팀을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팀의 투표를... 쉽지 않아. 네, 이렇게 2화 방송이 끝났는데요. 이게 아무리 FNF라는 회사가 큰 투자를 하고 SBS라는 지상파 방송국이 오디션 방송을 크게 개최한다고 해도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보다 여기 지원자들의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실력이 제가 봤던 역대 오디션 방송 중에서는 최저로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주말 황금 시간대에 배치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방송 시간이 1시간 반으로 한정이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방송이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것은 장점이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도 매우 적다는 점은 또 단점이 되고요. 지금 1라운드를 두 번의 배틀로 나눴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1라운드가 끝나면 1차 탈락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 2라운드를 마치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건데요. 대부분의 오디션 방송은 첫 무대에서 되도록 많은 참가자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방송은 그 첫 번째 배틀 분량이 너무 적어서 참가자들의 팬이 형성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라도 주목을 많이 받길 원한다면 이후 방송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더 돋보이는 무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참가자들이 어리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뭐 엄청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저 정도 하는 거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 오늘 베이비몬스터가 곡을 발표했잖아요.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도 2009년생이에요. 베이비몬스터의 로라도 2008년생이고요. 그리고 반가워 설렘으로 데뷔한 클라시의 보은과 선유도 2008년생이에요. 데뷔를 여기서 하면 그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래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니까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방송을 보면서 좋은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